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천일문 기본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유닛 7 주의해야 할 동사와 문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뭐였죠? 문장의 5형식이었습니다. 그쵸? 1형식부터 해서 1형식에 살짝 변형된 형태, 그리고 2형식, 그 다음에는 3형식, 3형식이 뭐였어요?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오는 형태, 그 다음 4형식에 대해서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5형식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5형식이 특히 우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 잘 봐둬야 된다 라고도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주의해야 할 동사와 문형이라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냐? 자, 한국어랑 영어랑 같은 언어인가요? 한국어랑 영어랑 다른 말이죠. 다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 형태가 있으면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 주어는 은는이가, 동사는 다, 목적어는 을을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잖아요. 하나 더 해볼까?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거 몇 형식이에요? 4형식이죠. 4형식에서는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주어, 은는이가, 동사, 다, 간접 목적어, 에게, 직접 목적어, 을을 이렇게 배우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법칙처럼 정해진 번역법일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쉬워. 이렇게 번역하니까 말이 통해. 라고 해서 일종의 번역 방법으로 소개한 것뿐이지 이게 100% 다 통하는 번역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한국어랑 영어랑 다른 언어다 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뒤에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 구문 같은데 전치사가 없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을을이라고 번역되지 않는데 3형식으로 봐야 되는, 즉 바로 목적어가 동사 뒤에 따라 나와야 되는 구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닛 7에서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볼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은 문법 문제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discuss라고 그러면은 토론하다, 논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뭐뭐에 대해 토론하다, 뭐뭐에 대해 논의하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뒤에 about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reach 같은 경우에도 도달하다, 도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서울에 도착하다, 런던에 도착하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to를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고요. answer도 마찬가지 어디에 답하다 라고 번역이 되지만 to를 쓰면 안 된다. mention도 뭐뭐를 언급하다라고 번역하시면 되는데 더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다 보면은 뭐뭐에 대해, 뭐뭐에 관해 번역하다, 언급하다 라고 번역이 되기 때문에 about을 붙이기가 쉬운데 mention은 3형식 동사, 즉 뒤에 전치사 없이 목적어를 바로 가져와야 된다. enter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 들어가다, 어디 안쪽에 들어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럽다 보니까 into 같은 전치사를 쓰게 되는데 안 쓰는 게 맞다. resemble 같은 경우에는 누구누구와 닮다 라고 번역이 되지만 with를 쓰면 안 된다. attend 같은 경우에도 참석하다 라는 뜻인데 어디에 참석하다 라고 번역하는 게 자연스럽겠지만 as를 쓰면 안 된다. marry 같은 경우에도 누구와 결혼하다 라고 우리말에서는 사용을 하지만 with를 쓰면 안 된다. approach도 to를 쓰면 안 된다. suit 같은 경우에도 누구누구에게 어울리다지만 with를 쓰면 안 된다. 제가 굳이 한번 읽어드렸던 거는 여러분이 어차피 눈으로 다 한 번씩 읽어보셔야겠지만 누군가 읽어주면 한 번이라도 더 볼 것 같아서 굳이 한번 읽어본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제 경험상 교과서 등에서 자주 나왔던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사실 다 자주 나오는데 discuss, reach, resemble, marry, enter 하나 더 할까요? 하나만 더 하자. 이 정도는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분홍색으로 표시한 것들 나머지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제 경험상으로 조금 교과서나 모의고사에서 잘 본 것 같은 친구들이 이 분홍색 친구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문장 구조 자체는 되게 단순하겠죠. 왜? 그냥 전부 다 SVO 3형식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말고 문장 번역 같이 한번 해볼게요. analyze라고 하면은 분석하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명사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analysis 라고 하게 되고 이거는 명사로 분석이라는 뜻인데 분석가라고 하면은 analyst라고 바꿔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are discussing, 논의하는 중입니다. 뭐를? possible causes. possible, 그럼 가능한 이런 뜻이고 causes, 그러면 원인, 이유 정도가 되겠죠. 가능한 원인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of the air crash. 자, air이라 그러면 우리가 공기라고 알고 있죠. 근데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애들 누구야? 비행기죠. 그래서 비행기, 항공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기 충돌 사고, 비행기 사고의 가능한 원인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61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After 2 hours walk. 2 hours walk. 여기에 시간이 이렇게 나오고서요. apostrophe 나오면은 몇 시간이 걸리는 정도의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2시간의 걸음 후에, 2시간의 산책 후에 우리는 마침내 reached, 도달했습니다. 어디에? The coast, 해변가에 도달했습니다. 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reach 같은 경우에는요, 얘랑 비교돼서 사용되는 게 arrive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reach 같은 경우에 사전으로 찾아보면요, 자동사도 있고 타동사도 있다고 나와요. 근데 arrive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동사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arrive 다음에는 at이나 in이 사용이 돼야 되지만 reach는 사용이 안 될 수 있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2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He answered. 그는 답했습니다. 어디에 답했어? My text message. 나의 문자 메시지에 답했죠. 어떤 문자 메시지인데? 어떤이 아니죠. About an hour later. About,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방금 실수로 뭐뭐에 대해라고 번역할 뻔했는데 여기선 전치사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부사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약, 대략, 뭐뭐쯤 정도의 해석을 갖게 됩니다. 대략 1시간 후에 나의 문자 메시지에 답했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아래 있는 문장도 한번 번역을 해볼까요? I didn't get. 나는 얻지 못했어. 나는 받지 못했어. 뭐를? An answer. 답장을 받지 못했어. 대답을 받지 못했어. 어디에? To my text message. 나의 문자 메시지에 답을 받지 못했어. Last night. Last night이라 그러면 last가 지난 이런 뜻의 형용사니까 지난 밤에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요. 보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answer는 뒤에 to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뒤에 뭐 나왔어요? to가 나왔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answer는 품사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answer는 품사가 동사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answer는 앞에 on이 붙기도 했고 앞에 동사 get이 있기도 하니까 품사를 뭘로 봐야겠어요? 명사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동사 answer가 뒤에 대상을 가리킬 때는 전치사 없이 목적어를 가져와야 되지만 answer가 명사로 사용되어서 뒤에 어디어디에 대한 대답이라고 사용이 될 때는 뒤에 to를 달고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비슷한 맥락으로 approach 같은 애도 마찬가지예요. approach가 동사로 사용이 되면은 뒤에 바로 목적어를 가져와야 되지만 명사로 사용될 경우에는 to 같은 게 붙고 나서 명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63번 문장 바로 넘어가 보면은 the job, 그 직업은요, would suit, 어울릴 거야. 누구한테 어울릴 거야? someone, 누군가에게 어울릴 거예요. 어떤 누군가? with computer knowledge, 컴퓨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어울릴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었던 단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하는 단어들이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면요, 단어가 3단 변화형이 조금 이상한 친구이기도 하면서 단어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누구는 자동사, 누구는 타동사로 쓰이는 애들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lie 같은 경우에는요, 되게 특이한 친구예요. 자, lie, lay, lane 이렇게 현재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 우리가 PP형이라고 부르죠. 이런 형태를 갖는 애는요, 눕다 혹은 있다라는 뜻을 갖게 돼요. 다시 따라 읽어볼까요? lie, lay, lane. 무슨 뜻이라고? 눕다 혹은 있다라는 뜻이라고요. 근데 이 lie가요, lie, lied, lied 라고 사용이 되면요, 거짓말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웃기죠?
lie라는 기본 형태는 똑같은데 얘네가 어떻게 3단 변화형으로 쓰였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무 깊게 파고들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제가 하나 이 형식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보어라고 하는 친구가 뭐라 그랬지? 보어, 말을 보충해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보충해주는 말. 그런 의미에서 동사들 중에서 뭐뭐한 채로, 뭐뭐한 상태로 라고 번역이 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뒤에 뭐가 올 거라 그랬지? 보어가 올 거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대표적으로 stay 같은 친구가 있었잖아. stay라고만 하면 그냥 머무르다인데 뒤에 stay calm처럼 조용한 같은 형용사가 붙어 있으면 조용한 채로 머무르다 이런 뜻이었죠. 근데 이 stay랑 비슷한 용법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뭐였어? lie였잖아요. 그래서 lie 다음에 보어가 나오면 뭐뭐인 채로 있다 라고 번역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lie on the ground. 어디 위에 있다라고 하니까 이건 있다, 눕다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lie는 만약에 과거형으로 쓰인다면 lie드가 아니라 lay로 사용될 것이고, 이게 pp형으로 사용된다면 lay인으로 사용이 될 것이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lie 다음에 형용사 보어가 나와 있으면 뭐뭐인 채로 있다 라고 해석이 된다라 그랬고, 자, lie to me 라고 하면 나에게 누워있다가 이상하잖아. 이건 뭐라고 해석해야겠어요? lie to me, 내게 거짓말하다 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근데 거짓말하다 라고 사용이 될 때는 lay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이 된다? lie, lied 이렇게 사용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 lie 친구들이랑 비교되는 게 lay입니다. 다시 lie의 3단 변화형이 뭐였어요? lie, lay, lay인이었죠. 이 친구 뜻이 뭐라고? 눕다, 있다라고. 눕다, 있다는 뒤에 목적을 가져올 만한 뜻이에요? 안 가져올 만한 뜻이에요? 안 가져올 만한 뜻이야. 이런 동사를 뭐라고 부른다고? 자동사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동사가 뭔데? 목적어를 안 가져오는 앤데.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lay랑 죄송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lay랑 비슷하게 생긴 단어로 만들어진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lay, laid, laid죠. 얘는요, 눕히다 혹은 놓다라는 뜻이에요. 잊게 한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 동의를 위해서 이렇게. 그렇다면 얘는 무엇을 눕히다, 무엇을 놓다가 말이 되죠. 그렇다라고 하는 건 뒤에 목적어가 온다라는 거고, 목적어 온다라는 건 얘는 무슨 동사다? 타동사다 라는 것도 아셔야겠네요. 그러면 우리 문법 시험에서 lie, lay, lay인이랑 lay, laid, laid랑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어서 비슷한 것도 가보면요, rise, raise는요 구분을 어떻게 하냐? rise는 자동사, raise는 타동사입니다. 방금 자동사 뭐라 그랬어요? 뒤에 목적어가 안 오는 애라 그랬고, 타동사는 목적어가 오는 애라 그랬죠. 이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rise는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르다, 올라오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raise는 들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드는 거니까 어떤 물체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올리다라는 뜻도 되고요. 조그만 아기가 이렇게 길게 변했어. 이게 뭐예요? 성장하는 거지. 성장하게 만드는 거니까 기르다 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동사의 3단 변화형으로 rise, rose, risen, raise, raised, raised 이것도 같이 외우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바로 문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The dog was lying on the wooden table. 개는요 was lying, 누워 있습니다. on a wooden table. wood가 뭐예요? 나무잖아. em 붙었으니까 뭐뭐로 된 정도로 해석을 해서 나무로 된 테이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wood는 하나의 형용사인데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 65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정답부터 체크하면 lay고요. 보겠습니다. I lay awake last night. 자, 보니까 awake, 어가 붙은 형용사입니다. 이거 깨어있는 이란 뜻이고요. 뒤에 형용사가 나온 거 보니까 얘는 뭐로 봐야겠어? 보어로 봐야겠죠. 보어를 달고 온다라고 하는 건 어떤 용법이에요? 제가 아까 체크해드렸던 이 용법이 되겠네. 제가
죄송합니다. 레이가 뒤에 보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그런 말 자체 안 했죠. 왜? 레이는 타동사니까 애초에 보어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보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라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여기에서 라이는 죄송합니다. 거짓말하다는 뜻이겠어? 있다는 뜻이겠어? 있다는 뜻이겠죠? 있다의 과거형은 라이드가 아니라 레이라고 써야 되니까 레이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나는 깨어 있었다. last night. 지난 밤에. I was not able to sleep. 나는 할 수 없었어. 뭘 할 수 없었어? sleep. 잘 수가 없었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정답 뭐예요? laid the foundation of modern science.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laid 놓았습니다. 뭐를? the foundation. 기반을 둔 거죠. 토대를, 기초를 둔 거예요. 만든 거예요. 뭐에? of modern science. 현대 과학의 기초를 세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타동사로 써야 될 것이고, 타동사는 lay, laid, laid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자, 67번은 정답이 뭘까요? 생각해 보시고 정답은 raise가 되겠죠. 왜? 이것도 마찬가지야. 뒤에 your hand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 있잖아요. 명사가 나와 있다는 건 얘가 목적어라는 뜻이고, 목적어라는 건 얘가 타동사여야 된다는 뜻이니까 자동사인 rise가 아니라 타동사인 raise가 되겠죠. please, 제발 뭐뭐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쓰는 부사죠. raise, 들어주세요 your hand, 너의 손을. when you need assistance, 네가 필요로 할 때 뭐를? assistance,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네 손을 들어주세요 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68번은 정답이 뭐예요? 정답 rises죠. 왜? 뒤에 아무런 목적어도 안 나와 있으니까 목적어가 없다라고 하는 건 자동사라는 의미이고, 죄송합니다. 자동사라는 의미이고, 자동사 rise가 맞겠죠. raise는 타동사니까. 자, 그럼 봅시다. during warm periods. during이라고 하면은 전치사로 뭐뭐하는 동안에 란 뜻이죠. 그러면 during warm periods, 따뜻한 기간 동안에 glaciers, 빙하들은요 melt, 녹습니다. melt도 자동사로 녹다란 뜻이에요. and, 그리고 the sea level, 바다 해수면이, 자, 레벨이라 그러면 이렇게 평평한 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닷물의 층이니까 해수면 정도가 되겠죠. 오케이. 해수면이 rises, 올라갑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 바다가 이렇게 있어. 근데 빙하가 이렇게 박혀 있었겠죠. 그런데 따뜻해.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고? 녹는다고. 그럼 빙하가 이만큼 줄었어요. 그럼 원래 빙하 이만큼 튀어나와 있던 애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물로 들어가게 되겠지. 그럼 해수면이 이렇게 딱딱딱딱딱딱딱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6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9번은요 조금 특이해요. 사형식처럼 보이지만 사형식이 아니라 삼형식인 친구들입니다. 무슨 뜻이냐? explain, 그럼 설명하다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설명하다. 너무 자연스럽지만 그렇게 쓸 수가 없다라는 거. 반드시 투부 정사된다. 전치사 to를 활용해서 이렇게 사용해줘야 된다. introduce 같은 경우에도 소개하다, 도입하다는 뜻인데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소개하다. 될 것 같지만 안 된다. to를 써서 이렇게 사용해줘야 된다. suggest도 제안하다, propose도 제안하다라서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제안하다가 가능할 것 같지만 그렇게 쓸 수가 없다라는 거. 오케이. 뭐뭐를 한다. 누구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6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She explained the situation clearly to me. 그녀는요, explained, 설명했어요. The situation, 그 상황을 설명했죠. 어떻게? clearly, 분명하게. 누구에게? to me, 나에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 사형식이 이렇게 쓰이고 있으면 얘를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 어떻게? 동사 다음에 직접 목적어 써놓고 to나 for 써서
간접 목적어로 옮겨주면 된다 라고 배웠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하는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to를 사용한 구문만을 사용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70번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ravel can introduce to us new people. 이렇게 돼 있죠? Travel, 여행은요, can introduce, 소개해 줄 수가 있습니다. To us, 우리에게 new people, experiences and foods. 얘네가 전부 다 목적어가 되겠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경험들, 그리고 새로운 음식들을 소개해 줄 수 있어. 라는 게 됩니다. 원래는요, 자, 앞에 어순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introduce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to be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지금 to be가 먼저 튀어나왔잖아. 원래는 이러면 안 돼요.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보니까 to us는 되게 짧죠. to us는 길이가 되게 짧아. 그런데 목적어는 길이가 어때요? 길죠. 영어는요. 긴 어구를 뒤로 보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new people, experiences, foods 얘네가 introduce 바로 뒤에 있었어야 되는데 얘네가 너무 길다 보니까 아우 꼴 보기 싫어 하고 뒤로 보내버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71번 볼게요. He suggested a different idea to us. 그는요, suggested, 제안했습니다. 뭐를? A different idea. A different idea. 무슨 뜻이에요? 다른 생각이 되겠죠? 다른 생각을 제안했습니다. 누구한테? To us. 우리에게. 자, 여기 파트는 문법적으로 어려운 건 없죠. 다만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문장을 써야 될지 잘 모르는, 즉 읽기를 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지만 작문을 하려고 하면 헷갈리게 되는, 문법 문제를 풀려고 하면 헷갈리게 되는 그런 파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장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이번 챕터만큼은, 이번 유닛만큼은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조금 꼼꼼하게 외우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닛 8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